당시 상황을 저희가 시간대별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6일 오전, 그러니까 그제 새벽에 1차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관리사무소로부터. 지상의 주차장으로 차를 빼라, 지하에서. 6시에 지하 주차장 일부가 침수됩니다. 이때 당시 포항 지역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딱 그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안내 방송. 지하 주차장으로 안에 있는 차를 빼라. 근데 이때 정말 불행히도 인근 냉천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주차장을 본격적으로 덮치기 시작하는데 7시 41분에 신고 접수 후에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이때부터 8분 만에 지하 주차장이 물에 찼고 완전 침수되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두 번째 생존자 전에 13시간 만에 30대 남성이 구조가 됐는데 이 30대 남성은 구조 작업 전에 본인이 직접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통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그 물길을 쫓아서 왔다. 이게 좀 상당히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30대 남성은 이제 얼굴은 가려졌지만 이제 그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 일단 좀 체격도 좋아 보이고 나이도 젊고 하니까 힘을 내서 이제 스스로 헤엄을 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분도 아까 그 50대 여성과 마찬가지로 그 천장에 요철이 있는 부분에 배관망을 잡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물이 어느 정도 살짝 빠지고 나올 수 있을 정도 되니까 밖으로 나와서 이제 구조대원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도님 잠시만요. 저 사진 설명과 같이 좀 하는 게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바로 직전에 좀 공개된 지금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진입니다. 차가 글쎄요 구겨지듯이 위아래 겹쳐져 있는 모습도 있고 특히 저 부분 그러니까 트렁크가 열린 차도 있지만 저 위에 빨간색 배관 저 부분이 지금 이제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두 분의 생존의 핵심이 저 빨간 그 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자세히 보면은 천장이 저렇게 요철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위까지는 물이 차오르지 않고 배관까지만 물이 차니까 배관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그 위에 아까 50대 연처럼 올라가 있거나 해서 그 우리가 이제 해상 사고 때 자주 에어포켓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에어포켓이 거기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살짝 빠지면서 공간이 나니까 30대 남성은 그 헤엄을 쳐서 나오고 50대 여성은 이제 구조원들이 들어갔을 때 불빛을 보고 저 여기 있어요 해서 이제 나온 건데 30대는 또 이제 좀 통계적으로도 좀 그 특별한 게 있긴 합니다. 탄광에서 그 매몰 사고가 났을 때 생존율이 제일 높은 그 연령층이 30대 초반이래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연령대면은 어린 아이가 있는 그 아버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어린아이 때문에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고 지금 이번 30대 남성도 이제 39살이니까 30대 후반이겠습니다만 이분도 구출된 다음에 처음 얘기한 게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고 버텼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아까 이제 화면에 본 대로 그 빨간 배관이 이번 두 분의 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지하 주차장을 비롯한 지하 시설을 설계할 때 충분히 참고 삼아서 그 일부러라도 에어포켓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고가 구조 작업이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여러 뒤늦게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과 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 사진은 조금 전에 이제 소방 당국이 들어가 보니 그 있었던 해당 지하 주차장의 사진들이고요. 스티로폼과 저렇게 차들이 이쪽 저쪽에 글쎄요 겹쳐 있는 모습 그리고 앞서 블랙박스 영상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이 영상입니다. 바로 이게 6일 오전 새벽 아침 지상의 모습입니다. 지상이 저 정도면 지하 주차장이 어땠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지금 그 진회색 SUV의 타이어 위쪽까지 물이 찬 모습이 지금 블랙박스에서도 고스란히 잡히고 있어요. 당시 저 정도. 다시 좀 스튜디오로 오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 에어포켓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참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상 사고 때도 많이 겪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 숨쉴 공간. 그런데 이 오수관을 붙잡고 이 배관 위 공간 이게 90년대 중반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여러 설계가 물론 안전적으로는 말끔하지 못할 정도가 있었지만 이 배관이 생존자의 목숨을 살렸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먼저 이제 이번에 인명 피해 제로를 이게 정말 기원했습니다. 옛날에 태풍 매미 때도 상당히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명 피해 제로를 기원했지만 이런 데 일이 생겨서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프고요. 예. 저는 이분이 한 거는 결국은 이제 운도 있지만 희망, 의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가족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생존하겠다는 의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14시간 만에 생존을 한 거고요. 지금 사진 방금 전에 나온 사진들은 이제 해병대 이제 구조 작업 모습 잠수까지 활용해서 저렇게 또 한 명의 생존자는 없는지 좀 안간힘 써서 수색하는 모습도 사진에 있어요.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말 이게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해병대 1사단이 포항에 있기 때문에 저 해병대 전문 수색 요원들 그리고 투입될 구조 작업에 투입될 요원들이 저렇게 이 해당 아파트 쪽으로 해서 잠수까지 활용해서 여러 구조 작업을 어젯밤부터 오늘 점심까지 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2005년에 이제 워싱턴 특파원 때인데 뉴올린스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엄청난 허리케인이 몰려왔습니다. 슈퍼 태풍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중계가 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초기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이제 당시 현장에 직접 갔었는데 당시에 군부대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동원이 돼가지고 구조도 하고 복구도 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재난에는 이제 우리 군부대가 동원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해병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특히 뭐 수륙 양용 맞아요. 전차라든지 이렇게 동원돼서 상당히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재난 시에 뭐 불가피하다면은 군도 조금 동원이 돼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도 해병대 군부대 투입 얘기를 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첫 번째 생존자 불과 딱 30cm의 좁은 공간, 숨쉴 공간으로 본인이 13시간을 버틴 거고 그러면서 나왔을 당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첫 번째 생존자 30대 남성은 바닥에 들어찬 물 때문에 자동차 문을 열지 못했고 참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 안에서 들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생존자에 관련된 여러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그런데 해병대에서 갓 제대를 한 22살 청년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 화면에 신발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진흙물이 묻어 있고 오물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면 해병대에서 갓 졸업한 25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저 신발을 신고 아파트 단지를 샅샅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발이 저렇게 저런 모습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살 된 아들이 올 4월에 해병대를 갓 제대를 하고요. 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텐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근데 워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실하니까 그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이번 9월에 채용을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월급도 받고 또 엄마에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을 할 수가 있고 예. 또 이 아들의 형 그러니까 큰 아들이 되겠죠. 큰 아들은 독도 수비대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지금 뭐 저렇게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뭐 날씨 때문에 지금 포항에 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 사진도 좀 속속 공개가 되고 구조 작업 아버지의 저 흙이 잔뜩 묻은 저 운동화를 보면 얼마나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겠습니까? 이게 지금 포항 남부소방서가 제공한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폭우 당시에 차를 빼라고 안내 방송을 했던 관리소장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한 언론을 통해서 말한 걸로 좀 전해지는데요. 일단 당시에 아까 아빠도 말씀드렸지만 안내 방송을 통해 관리소장이 2번 방송을 했어요. 4시 30분쯤과 5시 20분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빨리 빼라 지상으로. 본인도 이 냉천에서 범람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삽시간에 엄청난 양의 물이 들이닥쳤다. 미안하다. 더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한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 이수근 변호사님. 뭐 일부 주민들도 재산 피해 막으려는 시도였을 뿐이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의 책임을 묻긴 좀 어렵다. 뭐 이렇게까지 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관리소장도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저 사건이 막 터지고 나서 어떤 사람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관리소에서 잘못한 거 아니야? 관리소에서 차를 빼라고 말을 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생명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측의 말에 따르면 8분 만에 굉장히 많은 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빗물이 들어와서 차가 뭐 삽시간에 지하 주차장이 잠겼기 때문에 거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쪽에서 잘못은 없지만 다만 이런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난 상황에서 굉장히 괴롭다 이런 말씀을 표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냉천이 범람했는데 그 범람한 원인이 지자체가 평소에 관리 책임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관리소 소장, 관리소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어요. 관리소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주민들이 가질 수 있고, 근데 또 그 시간에 범람을 했기 때문에 또 본인도 중압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됐고요. 근데 서정업 변호사님, 이게 어찌 됐건 유족들도 보상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관리소나 혹은 지자체의 이 부분, 과실치사 부분을 따져 물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법적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과실치사로 처벌하는 거는요, 전부 이게 불가능한 걸로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형사처벌은 어렵고, 그다음에 민사 문제만 손해배상만 보면 예. 저는 이제 관리사무소한테 묻기는 어렵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민법에는 엄격하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데, 뭐 저거는 이제 그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8분 만에 워낙 상당히 그 불가항력적인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예. 다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요 하천이 이제 냉천은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배상법 5조로 갑니다. 국가배상법 5조에 보면 하천에 관리하자가 있을 때는 이제 그 무과실로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포항시 자치단체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판례가 불강력적인 천재지변일 때는 면책이 되는 이런 이게 판례가 있어요. 저게 지금 해당 아파트 옆에 있는 냉천입니다. 예. 계속 예, 말씀. 저게 지방 2급 하천인데 예. 보통은 이제 무과실 책임으로 웬만하면 이게 다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소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물폭탄이 쏟아질 거를 좀 미리 알고서 대비했던 그 과실치사 부분은 유족들이 한번 따져 물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민법 관리사무소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배상법 5조는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 책임을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진짜 천재지변 불강력일 때는 예외가 있지만 제가 본 판례 중에 예외를 인정해서 이게 배상 책임 면한 게 거의 없어요. 예. 따라서 이제 그 거의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상대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소장 얘기는 119 신고도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당시 경황이 없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안내방송이 4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 있었고 6시 37분에 지하주차장 차량이 이제 지상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했는데 1주차장, 2주차장이 있었으니까 네. 5대 출차하고 7대가 추가로 나왔는데 14대 이후에는 뭐 추가로 나온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8분 만에 물이 불어나왔고, 이게 또 현장 그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마치 백화점에서 한꺼번에 차가 빠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게 그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내려가서 차를 뺐기 때문에
바로 차를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까지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차량이 아마 100대 이상 주차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14대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단 주차장 구조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당신이 너무나 폭우가 많이 내린 것도 이 화를 키웠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디귿자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디귿자 끝에 있는 차량은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면 주차장 입구 근방에 있던 차가 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 차를 끌고 나오다 보면 물이 엄청 세게 주차장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가 진행할 수 없고 잘못하면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차를 버리고 밖으로 탈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차 속에서 너무 물의 압력이 세니까 차량 문을 못 열고 나온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주차장의 입구, 자동차 입구를 통해서 탈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져 버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법적인 것도 많이 이제부터 글쎄 너무 소잃고 외양간 거치는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비할 건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당시 상황을 좀 구조도로 그려봤고 실제로 이렇게 차가 둥둥 떠다녔던 모습도 앞서 지금 물이 좀 빠진 지하주차장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었고 차가 8분 만에 딱 14대밖에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도훈 의원님. 네.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차수벽 얘기가 나오는데 물바지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5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차수벽의 법 적용은 받지 못했고 근데 만약에 차수벽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미비 사항들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동, 아파트 단지 차원이 아니라 좀 더 큰 차원의 사실은 대비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금 물이 찬 아파트 주차장에 저 아파트 한 동뿐만 아니라 이 지금 아파트 단지 자체가 냉천을 끼고 있어요. 그런데 냉천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범람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강 주변에 차수벽을 설치하든 최소한 모래주머니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일단은 둘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년에 지은 아파트 27년이 됐죠. 그랬더니 배수로라든지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조금 미비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았고 그렇다면은 이제 필요한 게 시설은 이런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말하자면 이제 매뉴얼의 문제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는 관리소도 비가 오니까 이제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일은 했지만 만약에 매뉴얼이 있었다면은 큰 비가 내리기 전에 차를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고 비가 많이 내리거나 강수위가 높아졌다면 지금은 차라리 나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을 텐데 그런 매뉴얼조차 갖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 앵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 아파트가 아니라 이번 이번 태풍에 대비하는 걸 보면은 예. 열심히 대비하니까 피해를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마산에서도 그래도 차수벽을 설치해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줄이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지. 지금은 기후 이상 기온 시대라 가지고 굉장히 폭우라든지 이런 게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실수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거에 대응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서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이런 것 같아요. 95년대에 지어진 저 아파트니까 이게 90년 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저런 구조, 그러니까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승강기와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는 지하주차장이 많은데 차수벽 얘기, 법적인 얘기 이거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됩니까? 지금도 이게 법적으로 저는 미비한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이제 지금도 건축 관련 법에 보면요. 배수구와 배수 펌프는 이제 이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근데 문제는 배수 용량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어요. 예. 따라서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오거나 조금 이게 양이 많으면 바로 넘쳐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건축 관련 법제에 지금도 이게 배수 용량에 관한 조항이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게 시급하게 법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 사진들이 좀 공개가 됐고 특히 당시 화면들 이때 당시 지금 저희가 한국일보 통해서 제공을 받은 저 사진들을 보면 저 부분이에요. 저렇게 출입문 휘어질 정도로 물이 급격히 쏟아졌고 저 계단을 통해서 이게 지금 90년대 지은 아파트들은 승강기가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됐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따로 나와서 저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 화면들도 좀 새롭게 공개가 된 당시 화면들입니다. 차량 앞부분은 이제
보닛 부분은 다 구겨진 채 있는 SUV 차량도 있고 물이 점점 차올랐던 모습. 당시 저는 지금 제일 깜짝 놀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예. 얼마나 수압이 셌고 물이 한꺼번에 내렸으면 저렇게 종이잔 구겨지듯 저 출입문, 철문이 저렇게 구겨졌겠습니까? 여러 사진들 지금 글쎄요. 구조 작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보완할 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서현들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포항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얘기였습니다.